네, 안녕하세요. 걷기 모빌리티 인문학 속초에 왔습니다. 이 속초라는 도시는 설악산과 그리고 동해바다 그리고 청초호, 영랑호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광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장소는요, 청초호 위에 놓여진 설악대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바다와 청초호가 연결되어 있는 수로가 지금 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수로는 1998년에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가 되겠고요. 이 수로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청초호로 배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속초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저와 오늘 하루 속초를 함께 다니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물주께서 금강산을 만드실 때 빼어난 바위들로 하여금 금강산으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온 세상의 바위들이 금강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쪽 울산고을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금강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워낙 덩치가 컸던 탓에 걸음이 빠르지 못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금강산 12,000봉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친 나머지 울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설악산 울산바위가 되겠습니다. 울산고을 수령이 금강산 유람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바위 아래에 있는 신흥사 주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울산에 있어야 될 바위가 이곳에 있으니 이 아름다운 바위를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 바위를 보고 즐기려면 당연히 울산고을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울산고을 수령은 매년마다 신흥사 주지에게서 울산바위 소유권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게 되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세금을 바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너에게 무슨 묘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바위를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 본인 스스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니 울산고을 수령에게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기 부담스러우니 울산고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울산고을 수령에게 이 바위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난처하게 된 울산고을 수령은 이 바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탄 재를 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이 바위를 묶어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동자승이 그것은 쉽습니다 해서 산에 난 억새풀을 잘라서 새끼줄처럼 꼬아서 울산바위를 두르고 그 새끼줄처럼 꼬아진 그것에 불을 질러서 재로 만든 줄을 만들었죠. 그러고서 가져가라고 한 것이죠. 울산고을 수령은 당연히 가져갈 수 없었고 세금도 그 후에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풀을 엮어서 끈을 만들어서 묶었기 때문에 풀 초자와 묶을 속자를 써서 속초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지명의 유래에서는 이 청초호와 영랑호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이 도시 주변에 주로 습지에서 자라는 속새라는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 속새의 속자와 풀초자를 따서 속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자, 제가 지금 속초의 청초호와 영랑호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청초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청초호는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근데 옛사람들이 봤을 때 호수와 같이 아주 잔잔했고 저 뒤에 보이는 설악산의 풍경이 호수에 비쳤기 때문에 거울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라고 조선시대의 택리지를 쓴 이중환의 글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사람들은 바다였지만 이곳을 호수라고 여겼고 그 청초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금강산 유람, 설악산 유람을 하는 도중에 이곳에 들려서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의 속초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의 역사 속에 아주 긴 시간 이곳은 한적한 어촌이었고 초가집 몇 채밖에 있지 않는 조용한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의 명물 갯배 타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갯배는 작은 배지만 이쪽 아바이 마을과 저 건너편 속초 시내와 연결해주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타는 사람이 직접 배를 끌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타고 왕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속초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이용해보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 후에 여러 차례 배의 모양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계속 운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물길이 원래 이제 청초호로 흘러들던 원래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로 안쪽으로 많은 배들이 드나들게 되면서 이 갯배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밧줄을 이렇게 길게 연결한 상태로 오고 가게 되는데 큰 배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물길을 낼 수밖에 없었고 1998년에 신수로 새로운 수로를 개척하면서 이제 이곳으로는 작은 배들만 오고 가는 그런 수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초 이 안쪽에 큰 바다를 만든 것은 이 건너편 아바이 마을로 이어지는 모래톱, 모래가 길게 이어져 있는 이 모래톱이 생겨남으로써 이 안쪽은 잔잔한 호수처럼 된 것이죠. 네, 자 이제 갯배가 이제 속초 시내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어잡이를 끝내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지역은 정어리나 청어가 많이 잡히는 그런 지역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구에 오게 되면 항구는 늘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만선을 하고 돌아와서 활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어떤 날은 만선을 안고 항구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빈 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부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배를 항구에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서도 오늘에 대한 실망과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주는 대로 받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은 끝이 없죠. 그 끝없는 탐욕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항구에 와서 어부들의 이 모습을 조금씩 바라본다면 내가 가졌던 그 많은 욕심도 이 항구에 묶어둔 배처럼 바다에 버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속초항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항구가 되고 큰 도시가 된 것은 193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 또 일본인들이 우리 바다에 와서 많은 것을 잡아갔던 그러한 수탈의 어떤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동해바다에서 특히 정어리와 청어가 많이 잡히면서 수많은 배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 많은 배들을 안아줄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 근방에서 당시에 좀 규모 있는 항구라고 하면 강릉에 있는 주문진항이었고, 또 여기는 양양군에 속했는데요. 양양군 속초리라고 불렀는데, 자, 이 근방에서는 또 대표할 만한 항구는 여기 지금의 속초 대포항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면사무소가 대포항에 있을 정도였었죠. 그러나 대포항으로서는 그 많은 어선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새롭고 안전한 항구가 이제 찾아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청초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청초와 안쪽은 아주 잔잔한 호수 같으면서도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들이 들고 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부터 이 청초 주변으로 이제 어선들이 모여들게 되고, 어선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속초 지역은 설악산과 함께 북한 땅이 되었죠.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흥남부두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군용 수송선을 타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까지 피난을 떠났던 이 피난민들이 국군이 다시 유엔군과 함께 북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 고향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국군이 가장 북진하는 그 근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함경도 일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짧으면 보름이면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길어야 3개월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속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의 도시이면서 또 바다의 도시, 설악산의 도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되었지만 오래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속초라는 도시는 실향민의 도시였습니다. 속초 인구의 70%가 바로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었죠. 이 속초에는 지금도 있지만 함경북도 도민회, 함경남도 도민회 뿐만 아니라 함흥 시민회, 흥남 시민회, 나진 시민회, 이렇게 도민회 밑에 시군민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실향민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 각 시군민회가 직접 마련한 자신들만의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도시가 속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향민들이 이곳에 이제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왔지만 갈 수 없게 되면서 이곳에 눌러 앉게 되었고, 이제 도시로서의 규모가 서서히 커지고 있을 때, 그때 1960년대 되면 가까운 양양에서 질 좋은 철광석이 개발이 됩니다. 철광산이 개발되면서 그 생산해낸 철광석을 실어 나갈 큰 항구가 필요하게 되었죠. 어촌으로 시작했던 항구가 이제는 산업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인구가 이제 서서히 불어나긴 했지만 시가 될 만큼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일찌감치 여기는 속초시가 되었습니다. 왜 시가 되었냐면 당시에 북한에서 개성을 직할시로 합니다. 직할시. 개성은 6.25 전에는 남한 땅이었다가 6.25 후에 북한 땅이 된 도시인데 그 개성이 북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직할시가 됨으로써 거기에 맞대응하는 의미로서 이 속초는 우리가 또 수복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시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해야 하지만 시가 될 만한 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속초를 일찌감치 시로 승격을 시켰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 실향민들과 또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항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설악산이 개발되면서 설악산 관광객의 유입과 이 아름다운 바다와 어울리면서 관광의 도시로 다시 재탄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청초 안쪽에 아주 넓은 이런 청초의 모습 속에 아주 번성했던 그 어촌의 모습을 이제 상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항구가 바깥으로 다시 방파제를 쌓으면서 바깥으로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쪽은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뒤로 이렇게 아주 큰 도로가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바닷물이 청초호로 흘러들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청초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1998년에 저 아래쪽으로 새로운 수로를 내게 되었고 이 건너편 마을은 하나의 섬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통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저 건너편에 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섬이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그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 그리고 북쪽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 이 두 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설악산이 있고 북쪽에 금강산이 있는 것처럼 남쪽의 다리를 설악대교라고 부르고 북쪽을 금강대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남쪽은 따뜻하고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다리는 붉은 색깔로 하게 되었고 북쪽은 차갑고 이렇게 차갑고 무거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기 때문에 다리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음양의 어떤 그런 색을 맞추어 놓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청초호라고 하는 이 호수를 만들었던 모래톱, 이 모래톱은 설악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발원해서 내려오는 이 냇물이 바다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설악산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많은 모래를 싣고 흘러오게 되죠. 근데 바닷물과 만나면서 이 모래가 바닷물을 따라서 흘러다가 일정한 지점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이게 되면서 기다랗게 모래톱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래톱을 형성하게 되면 이 모래 위에는 사실 어떤 식물이 자라기도 힘들고 또 사람이 살더라도 물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정착하기는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1951년 피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당시에 마땅히 살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톱 위에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마을 함경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바이 마을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 동명은 청호동으로 불립니다만 아바이 마을이라고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바이 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바이 마을에 지금 여기에 많이 아바이 순대하고 오징어 순대 이런 걸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골목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함경도에서 이제 피난 오신 분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속초 전체에 많이 정착해서 사셨는데, 이곳이 이제 드라마 촬영지도 되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옴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제 순대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 속초에 관광 온다면 또 이 골목에 한번 꼭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초에 오게 되면 북한 지명이 붙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주로 함경도 지방의 도시 이름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의 이름을 붙여서 가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이댁은 원산 순대집이라고 해서 아마 이분의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께서 원산에서 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와서 정착해 살았지만 사실 사람만 온 게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온 것이죠.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해먹었던 음식들을 이곳에서 직접 해먹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음식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속초에는 이제 유명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함경도식 아바이 순대와 또 그 아바이 순대가 이곳에 내려와서 또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명태 순대, 그 다음에 오징어 순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태 순대는 이제 개별 가정별로 해먹고 이게 상업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징어 순대와 그리고 아바이 순대는 상업화가 되었죠. 물론 1세대들이 해서 드시던 그런 순대의 모습은 아니겠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구해질 수 있는 식재료에 따라서 이 순대의 모습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로 두 가지의 순대를 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옛날 고려시대의 몽골식 순대, 주로 이제 이 순대는 피순대라고 해서 선지가 많이 들어가는 순대가 되겠습니다. 아바이 순대는 야채를 많이 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이 순대 역시 그 역사를 고정해서 올라가 보면 세종대왕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예전에 여진족 땅이었던 함경도 지방이 이제 조선의 땅으로 편입되면서 그들의 음식 문화가 조선의 문화로 이렇게 남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함경도 지방의 주민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속초에 정착시킨 음식 문화, 그것이 바로 아바이 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바이 마을을 형성했던 1세대 분들은 이제 몇몇 분 생존해 계시고, 대부분 2세대나 3세대 분들이 이 아바이 마을에 생존해 계십니다. 홍게라면도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아바이 마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문화의 이동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 이동했다고 해서 대번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죠. 기존의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또 이 지역으로 유입된 새로운 문화가 함께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마을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그 순대가 아니다, 옛날 그 맛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옛날 그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지역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음식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옛 것을 버렸다고 해서 지적하고 탓하고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바이 마을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곳에 고향을 두고 이곳에 와서 정착해 살지만 또 자신이 두고 온 그 고향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두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면서 하루속히 저 동해안을 따라서 함경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아바이 마을 옆에는 이런 멋진 해안이 있습니다. 작지만 잔잔한 바다를 두고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아주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오시면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안쪽 청초호 주변은 속초의 내항 안쪽의 항구였다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속초 외항이 되겠습니다. 속초 내항 청초호 지역은 자연이 만들어준 방파제, 이 모래톱으로 생겨난 자연 방파제의 항구였다면 외항 지역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방파제를 쌓아서 또 하나의 항구를 만든 것이죠. 자, 이 바깥쪽은 바다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방파제를 쌓고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초호 안쪽은 어선 정도는 드나들 수 있지만 아주 큰 여객선 같은 큰 배들은 이곳을 접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또 1960년대에 이곳에 해일이 일어서 아바이 마을과 속초 전체가 물에 잠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일에 대한 방비를 위해서라도 바깥에 큰 방파제를 쌓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1990년대 후반에 들게 되면 이 속초항은 이제 어민들과 관광객들만을 위한 항구가 아닌 국제항으로 개항이 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배를 타면 어디로 갈 수가 있었냐면 러시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루비루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해서 중국 훈춘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이제 북방 항로를 개척을 했던 것이죠. 이 백두산 항로라고 불렸던 이 항로는 역시 북한 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통일을 염원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곳은 이제 금강산으로 가던 여객선이 출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에 그 여객선 역시도 정박이 된 채 노기스를 가고 있습니다. 참 금강산 관광이 한참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닫힌 상황에서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빈번한 이동은 곧 문화의 교류를 가져오게 되고 그 문화의 교류는 생각을 통일시켜 줍니다.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금 북한으로 가는 그 항로가 다시 개척된다면 또 이곳에서 배를 탈 뿐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해서라도 북한 금강산으로 또는 원산으로 그리고 두만강까지 계속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 또한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것은 군사적인 간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간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역사 이래로 그러한 어떤 이동을 통해서 그런 문화의 간격들을 좁혀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에 오게 되면 이 항구에서 다시 한번 단절된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소통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바닷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연다면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 잡는 그러한 마당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남북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바다가 저는 이 바로 속초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속초항과 그리고 아바이마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이 속초를 다녔는데요. 이번에 이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초를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다니는데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속초를 다니면서 어쩌면 저 뒤에 보이는 잘 지은 건물만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 잘 만들어진 부분, 아름답고 화려한 부분 또는 새로운 부분, 이런 것만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속초의 속초가 만들어진 역사와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속초의 아픔도 느껴지게 되었고요. 또 제가 미처 몰랐던 우리 남북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속초 여행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사색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속초를 한번 오신다면 아마 새로운 속초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속초를 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속초를 다니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